크게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기구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구, 금형 부분을 만일 소비자들이 직접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위치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스위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다루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이 먼저 가만히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가만히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른 부품들과 제대로 서로 호환이 되면서 문제가 없게끔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내가 어떤 금형을 만들면서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구 개발이에요. 기구 설계고 금형 설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총체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제품 설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의 트렌드, 디자인, 만일 이 소비자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세탁기의 금형을 기구를 설계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요즘은 어떻게 유선형으로 들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일자에서 이렇게 집어넣었지만 요즘은 45도 각도로 해서 주부들의 이거 편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지게 45도 굴곡이지게끔 나는 앞으로 금형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디자인 혁신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을 설계를 해야 되고,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서 고객의 니즈들을 충족시키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공 지식만 열심히 공부했다기보다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의 제품의 트렌드, 소비자들의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일 전자회사라면은 2017 세스쇼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같은 IT 기업들의 쇼, 또 하반기에 있을 9월 달에 있을 이파쇼, 독일에서 하는 이파쇼, 거기서 최근에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경쟁사 또는 우리 회사와 연계된 회사들이 최근에 디자인적인 트렌드가 어떻고 사용자의 편리성 중심에서 어떻고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야 돼요. 아까 넘어갔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R&D 또 설계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데 내가 관련 있는 쪽이 전기 쪽이라면 좀 전에 말했던 3대 쇼, 여기에 대한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둬야 돼요. 당장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분명히 휴대폰 개발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 2017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WMC에서 각사들이 어떤 제품들을 제안했었고, 또 이번에 당장 좀 있으면은 삼성에서 갤럭시 S8 나오는데, S8 나오는데 어떤 디자인에 어떤 색상으로 나올 거며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 거며, 그런 것들을 봐두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죽은 자식 뭐 만지듯이 옛날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 트렌드에 민감하게끔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개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트렌드 얘기가 기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도 나와야 될 부분이고, 뭐 당연히 3D CAD 활용해서 설계하는 거고요. 구매 부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구매 부서에 우리가 다 이제 설계를 했으면 구매 부서에 이거대로 이제 외주업체에 사갖고 오게끔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금형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이렇게 설계하냐 이렇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게 100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CA를 통해서 제품 구조를 최적화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요. 다 기계과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금형으로 제작된 부품의 스펙이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만족이 되는지 해서 이제 제품을 조립해서 실내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납기 준수가 되게 중요하죠. 개발 일정에 맞춰갖고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 기술에 넘겨서 생산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 부서에서 상품 기획을 할 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빠지지 않고 개발 부서에서 꼭 데리고 들어오는 게 기구 개발이에요. 왜? 디자인대로 기구를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것부터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러니까 B2B 제품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소비자 눈에 보이는 부분. 근데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1,000만 원 들어.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줄이게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품 설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제 선행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을 가져야겠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구의 한계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휴대폰이 휘어져 있는 거, 플렉서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휘는 것까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만들었어요.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은 뭐야? 베젤이 따라가야겠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행 연구적인 측면에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될 거라는 생각 내에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구개발 쪽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부서, 품질 이런 부서들이 태스크포스 팀,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그런 기구개발에 우리 회사가 이 시장의 표준화를 끌어가는 데 있어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방식인 특허권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집에다가 저는 복합기라는 걸 없었어요. 복합기라는 걸 없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도 방송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도 막 출력하고 나가야 되니까 집에다 복합기를 최근에 샀습니다. 복합기를 사면서 나름대로 이제 가성비를 따지면 샀죠. 뭐 복합기 이러면은 뭐 캐논, 앱슨,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HP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브라더라는 제품 걸 샀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사면서도 이틀 동안 이러걸저걸 다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한 잉크가 들어가는 게 캐논 거하고 그 다음에 HP 거, 브라더 거 이런 거는 내장형이에요. 근데 앱손은 외장형으로 계속 하고 있어. 전체 사이즈는 작지만 외장형 때문에 이 자리를 공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여 이게. 그런데 왜 굳이 앱스는 계속해서 외장형을 하고 있느냐? 아마도 제 추측컨대 분명히 다른 데서 이거를 특허처럼을 내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특허처럼 낸 걸 갖고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만일 캐논이 했으면 뭐 브라더가 됐든 뭐 HP가 됐든 돈 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앱스는 싫다 이거죠. 돈 내기 싫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죽어라 외장형만 하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기구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기술적으로 선도해 가는데 또 돈을 버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조역학이라든지 금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뭐 기계까지만 전기전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 또 기계까지만 재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할 거고요.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구조, 유동, 동력학, 그 다음에 만일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제가 뭐 프린터도 뭐 가전제품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가 됐든 부품회사, 진동과 소음과 관련돼서 진동, 소음과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어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도로서가 아니라 저는 전공에서도 특히 구조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오면서 거기서 뭐를 고민해보고 어떤 걸 실습해보면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어필해 주시고, 자, 이 기계과 친구들한테 포부를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리성,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런 기구 개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장에서 배웠던 어떤 여러 가지 기계와 관련된 전공 지식을 총동원하면서도 늘 평상시에 글로벌 제품 트렌드를 이해하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제품을 설계하기보다는 시장의 트렌드를 표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설계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설계한 제품이, 금형이 실제 생산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가고, 특히 앞으로 입사해가면서 타 전공자들과도 같이 여러 가지 재료하고 성형 방법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을 통해서 3D 툴 설계를 통해서 설계 전문가로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